추천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당시 조직위에서는 이노션의 관련 자료를 사전에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입찰 조건에 대한 자문도 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조직위 측이 이노션에 보낸 검토 요망이란 제목의 이메일입니다. 시점은 2012년 7월 16일. 스페셜올림픽 문화행사 관련 용역 기본계획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조직위가 공식 행사 입찰 공고를 낸 건 그해 11월 9일입니다. 공고 넉 달 전에 이노션에만 입찰 관련 자료를 넘긴 겁니다. 결국 이노션은 경쟁사를 따돌리고 6억 원 규모의 문화행사 용역을 따냈습니다. 앞서 이노션은 스페셜올림픽 홍보대행에 이어 개폐막식 행사까지 따냈던 상황. 특히 개폐막식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도 조직위와 이노션이 사전에 접촉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스페셜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는 과거 계약 실적 등 입찰 참가 조건과 관련해 조직위가 이노션에 미리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스페셜올림픽 홍보대행을 맡았던 이노션은 조직위에 일부 직원까지 파견을 보낸 상황. 이 때문에 조직위 내부에선 이노션 입찰 참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가 돌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찰 전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실제로 조직위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개폐막식 대행사로 이노션을 선정한 직후 자체 감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 일부만 조사하고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 직후엔 문화행사 용역 관련 자료도 사전에 보냈습니다. 결국 이노션은 스페셜올림픽의 모든 행사 대행을 따냈습니다. 이노션 측은 당시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해 관련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어제 보도 이후에 시민단체들은 나경원 대표에 이어서 이병우 전 교수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교수가 스페셜올림픽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과정에 나 대표가 관여했는지 수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 교수는 올림픽 조직위 산하 자문위원회가 자신을 추천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자문위원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평창 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개폐막식 대행사 입찰을 공고한 건 2012년 5월. 당시 입찰에 나선 이노션은 예술감독으로 이병우 전 성신여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당시 조직위원장이었던 나경원 대표의 딸 김모 씨의 학과장이었습니다. 당시 이노션은 입찰 제안서에 이 전 교수를 추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최고의 전문가라고 적었습니다. 스페셜올림픽 조직위관은 개폐막식 공고에도 이노션이 예술감독을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전 교수는 이노션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노션에는 아시는 분이 없으셨다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알게 됐지 그전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올림픽 조직위 산하 개폐막식 자문위가 자신을 추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문위원의 말은 다릅니다. 자문에 추천한 적이 없는데 총감독 대상자들을 놓고 서로 상의해가면 좁혀갈 텐데 그런 기억은 없어요. 오늘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대표에 이어 이 전 교수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 대표가 이 전 교수의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나 대표 측은 아무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에 출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혐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가 끝난 뒤 의원 감금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오선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시간 30분 만에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6시간 조사를 받고 2시간 반 동안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상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은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 감금과 회의 방해에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고발 사실을 모두 조사했고 나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은 불법 사보임이었다며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방위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진 나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의 핵심인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실이 검찰에 의견서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불법 사보임이라는 주장을 이어가자 이를 재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2003년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사보임이 가장 많았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홍지용 기자. 한나라당 77명, 새천년민주당 25명, 비교섭단체 4명, 총 106명. 사보임 조항이 국회법에 들어간 2003년 국회 임시회에서의 사보임 건수입니다.
임시회에서의 사보임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가장 많습니다. 이후 올해 4월까지 임시회 기간 중 사보임은 1000건 넘게 이뤄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실이 이러한 사보임 현황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조만간 검찰에 보낼 예정입니다.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겁니다. 이 의견서에는 2003년 사보임 조항을 법에 넣었던 입법 취지도 담깁니다. 문희장 측은 임시회 기간에 1회에 한해 사보임이 가능하다는 합의가 당시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조항 자체가 이미 위법성 논란에 휘말려 개정되고도 남았다고 말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임시회에서 사보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문희장 측은 역대 임시회에서 사보임한 의원의 명단을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예, 의원들을 대표해서 검찰에 나왔다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자신이 지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법체계상 남의 잘못을 대신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다른 의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당대표인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수사 대상에 오른 60명의 당 의원들을 대신해서 검찰에 출석했던 지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검찰 조사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당 법률자문위 석동현 부위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책임이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의원들의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사 출신 한 의원은 우리 법 체계상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나 원내대표의 말은 정치적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도 실제 기소되면 골치 아파지는 건 의원들 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어 선거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우선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는 사실은 현재로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뭐 그대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두 번째, 지금 이명우 교수와 연계된 이병우 교수와 연계된 그 의혹은 현재로선 그런 정황적인 그 상황을 감안한 추론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된다. 두 번째,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게 법리적으로 사실은 이 패스트트랙 수사의 이 기소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적이 있어요. 이 곡절이 있어요. 그게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면은 나경원 대표가 왜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당시에 사보임이 이루어진 그 패스트트랙 당시에 오신환 바른미래당에서 오신환 의원을 체입 의원으로 바꾼 그것이 지금 헌재 권한심판 청구와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올라가 있어요. 이미 4월 달에. 근데 헌재가 지금 판결을 안 내리고 있는데 2013년에 그 앞에 있었던 김홍신 의원의 당론 거부 사태로 벌어졌던 상황의 후속 조치로 새로 이와 같은 국회법 조항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임시 회기 중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 근데 당시에 이게 당론으로 강행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50대 50에 그냥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된 거를 거부했다는 요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이 해석이 먼저 정비가 돼야 사실 12월 3일 전에 만약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단할 일은 아닌데 법리적으로 보면 솔직히 전문가들이 반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시종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번에 검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검찰도 이걸 갖고 과연 기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취재한 결과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점으로 놓고 보면 일단 첫째 그거는 그러면 패트 충돌 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가 그럼 정당한 것이냐. 다시 말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 행위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법리의 문제고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이제 문제로만 한정을 한다면 지금 이동관 전 수석 같은 어떤 사고가 만약에 자유한국당 안에 많이 퍼져 있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에서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죠. 왜? 기소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할 테니까. 그죠? 근데 지금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금 유임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기류가 뭐냐를 하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성신여대 입시 특혜 의혹과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그 시민단체 고발이 이루어졌고 지금 수사가 개시가 되고 있다는 점 하나. 네. 두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서 지금 그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대한 지금 감사에 착수됐다는 점 하나. 네. 무슨 이야기냐면 그 과정에서 계속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나오겠죠. 문제는 그 나오는 것들이 계속 자유한국당 전체, 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 전체에게 정책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게 수능 날이잖아요. 네. 수능 날인데 그 지금 뭐 김평론가가 언급한 나 원내대표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뭐 홍보대행사 업체 네. 개폐식이죠, 미리 말하면은. 근데 이거에 이제 덧붙여서 나 원내대표는 지금 딸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한 입시까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이제 오늘 뭐 수능 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주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뭐 것 같아서요. 수능 날이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입시 구조에 대한 거는 관심의 대상이 됐겠죠. 네. 근데 아들 문제는 저도 뭐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그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별로 없는 사안이고 네. 뭐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 유학 같은 고등학교에서도 거의 그 수석을 할 만한 정말 우수한 인재였기 때문에 네. 그건 트집 잡기라고 그 볼 가능성이 많고 볼 네. 개연성이 높고 딸도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은 약간 지체 장애가 있어서 자폐증 예. 어릴 때부터 그래서 스페셜 올림픽을 이제 맡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야말로 우리 과거 지난번에 우리 조국 당시 수석할 때 그 딸의 의존은 부정입학 얘기 나올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것이 공감되었잖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런 장애로 어릴 때부터 고생을 했고 마음앓이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마치 그냥 몰아붙이기식의 그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 것도 아닌데 현재로서 그냥 정황 증거가 있는 것이 고발됐으니까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이것이 당장 네. 임기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상황으로 번질 거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는 해봐야겠죠. 그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단 안 하겠습니다. 네. 그 의혹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예단은 안 하겠고요. 다만 역시 조금 전에 그 질문 주셨던 정치적 문제, 원내대표 임기가 어떻게 되는가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에 시간이 얼마 부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12월 10일로 원내대표를 끝내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이건 미리 결정이 나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차기를 노리고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오늘이 11월 14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부여되어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 여기서 아마 고심이 깊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난 4월이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주요 법안 3개 그 이후 지금 한 7개월여 동안에 패스트트랙 패트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됐었고 네네. 언급이 됐었는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조사를 통대로 해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당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